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계속되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봄꽃까지 더해져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봄꽃 축제도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어 더 행복한데요.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문경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6도, 안동 4도, 김천 영하 0.2도, 포항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쑥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2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경주시 산하의 민관합동조사단이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구체적인 누설 수량이나 지하 누설 흐름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초 월성원전 3중수소 누설 의혹 이후 경주시가 주도해 만들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성원전 부지 땅속에 묻힌 각종 배관들의 노후화로 고농도 3중수소가 새어나갔고 월성 1호기 사용액 연료 저장조의 기초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방사능 오염수 누설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수원이 빗물에 의한 3중수소 검출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누설수의 구체적인 양과 오염된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누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의 비협조로 기본적인 지하수 배출수량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에서 주관적으로 한수원에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조사를 하고 주관적으로 해야 될 조사단인데 그런 것도 뭐 끌려가면서 우리 그 조사를 한다는 자체도 우리 주민들로서 도저히 조사 결과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환경단체도 조사단의 지하수 흐름 분석은 자체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한수원의 연구 중간 결과를 참고한 것이어서 독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전량 배수로를 통해서 처리된다라는 결론은 되게 성급하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떤 자체적인 조사라기보다는 한수원 자료에 근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조사단은 누설된 방사능 오염수는 내부 집수시설을 통해 바다로 배출돼 인근으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내 시설 주변에서 지하수의 유동은 각 호기별 자연 배수 기능에 의해 터빈 빌딩으로 유동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주변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한편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민간조사단은 오는 5월 말 자체적인 3중수소 누설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림청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이나 사유림 관계없이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를 하거나 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등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 행위 815건을 적발해서 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주시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 한 달 동안 산림 인근 경작지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벌입니다.
작업 대상은 논과 밭에서 발생하는 잔가지와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입니다. 경주시는 사업 대상지를 사전 조사해 파쇄 작업을 하고 누락된 곳은 주민 신청을 받아 파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은 국립생태원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의 날이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종복원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국내에선 영양에 있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정된 멸종위기 동식물 60여 종 가운데 절반이 이곳에서 복원 중입니다. 이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쪽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 참수리 암수 한 쌍. 부산의 낙동강 하구에서 극적으로 구조돼 5년 전 새끼까지 낳아 독립시켰습니다. 겨울철 단 30여 마리만이 국내를 찾습니다. 러시아 지역이 좀 더 어떤 개발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간섭이 좀 덜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좀 더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 참수리의 개체 수가 좀 줄고 있는 추세가. 은빛 지느러미를 뽐내며 재빠르게 움직이는 여울마자.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 수계 곳곳에서 보이던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지만 어느새 경남 산청 등 남강 수계 일부에서만 가끔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선 개체 식별 장치를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잘 적응을 하고 살고 있는지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방위 선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멸종위기종도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절멸한 것으로 알려진 솥동구리가 대표적입니다. 솥동구리 번식에는 서식처로 지낼 깨끗한 배설물이 필수라 센터에서는 솥동구리만을 위한 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를 먹게 되면은 말똥이 된똥이 되질 않고 이제 설사처럼 소위 설사처럼 묽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솥동구리가 경단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번식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사료에 있는 기타 여러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분들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불법 채취로 자취를 감춘 나도풍란은 3년 동안 150개체를 어렵사리 키워 국내 자생지인 전남 신안으로 돌려보냈지만 살아남은 건 10개체에 불과합니다. 한 번 사라진 멸종위기종의 복원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본종이 한반도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유전적 자원에서 가치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이 종이 살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추운 장소라고. 2018년 영양에 개원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멸종위기종 동물 23종과 식물 7종의 복원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64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지금까지 동물 6천여 개체와 식물 200여 개체를 자연의 품으로 어렵사리 돌려보냈지만 센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그 서식처에 가서 잘 살아나가려면은 멸종위기종 이외에도 다른 종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삶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지자체와 국민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그 멸종위기종들이 더욱더 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종의 날을 지정한 세 번째 해입니다. 지난 30년 사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우리 모두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1000제곱미터의 벼농사를 지을 때 순수익이 31만 7천 원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0제곱미터 약 300평당 논벼의 순수익은 31만 7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만 5천 원, 36.8% 감소해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산지 쌀 가격 하락 여파로 총수입은 12만 3천 원, 9.5% 줄어든 반면 생산비는 6만 2천 원, 7.9%가 올랐기 때문인데 생산비 가운데는 비료 가격이 71.5%나 올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국 시군에서 진행 중인 축산정책과 지원 사업을 조만간 자가진단 알림톡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언제 어디서든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홍보 화면을 통해 질병 발생 정보와 시군의 농가 지원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가진단 알림톡은 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기존 전화 예찰 대신 모바일 화면을 통해 농장주가 자율적으로 자가진단표에 응답하는 모바일 기반 사업으로 방역지원본부가 지난 1월에 구축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본사 대구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8개월여 만인데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신규 노선 개발과 지역 인재 채용 등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기존 서울에서 대구로 옮기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서류상 본사는 이제 대구가 된 겁니다. 지난해 7월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사 이전을 공식화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본사 소재지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구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대구공항 국제 노선의 70%인 16개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 운영했습니다. 티웨이 측은 2019년 대비 50-60% 수준으로 떨어진 운항 노선과 여객 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도 개설하고 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인재도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대구 기업이 됐으니까 대구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든지 하여튼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좀 수행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지난해 티웨이 항공 본사 이전으로 대구 지역에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830명의 신규 고용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와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역사교육과 독도교육이 학교에서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도 일본의 역사 왜곡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규탄했고 전교조도 부끄러움을 알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시군을 통해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 저감장치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하던 매연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4월 3일 새벽 0시 10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1인당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대구은행 영업정을 방문하면 ATM 기기를 통해 선착순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600억 원어치를 10% 할인 판매한 데 이어 지난 2월과 3월에도 360억 원어치를 7% 할인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해양 사고는 늘어났지만 인명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 사고는 2,863건으로 전년에 비해 5.3%가 늘었으며 이 가운데 어선 사고가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실종이 99명으로 17.5%, 부상이 313명으로 20.2% 감소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일자리 공시제 세부 계획을 지역 고용 네트워크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포항시가 제시한 올해 목표는 일자리 3만 2,500개 창출, 고용률 65.4%, 취업자 수 25만 5,700명 달성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를 수립해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추진 성과를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봄꽃까지 더해져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봄꽃 축제도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어 더 행복한데요.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문경은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거기다 오늘 오후까지는 대구와 경북에 순간풍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6도, 안동은 4도, 김천은 영하 0.2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기온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에는 최고 22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으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도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김천 영하 0.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2도, 김천도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의성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1도, 의성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높겠고요. 모레부터는 비가 시작돼서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목요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